당신, 나 화난 거 같아? 아니, 화낼 기운도 이제 없어.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 애들 앞이라 참았고, 당신은 말할 필요조차 못 느끼게 왜 그러냐고 묻지 마. 당신만 몰랐던 거지. 난 매일 조금씩 짐을 싸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죠. 어제까지 밥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건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된 이별이었다고요. 20년, 30년을 참고 살던 아내가 한 번 돌아서면 죽어도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임계점의 폭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서서히 가열되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남편은 서서히 변해가는 아내의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아내는 이미 일상의 무게에 질식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침묵이 평화라고 착각하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내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짐을 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소리 없는 구조 신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 심리학교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파도를 묵묵히 견디고 계신 우리 3060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부 사이란 게 참 묘하죠. 중내산에 싸워도 다음날 화해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평생 싸움 한 번 안 하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참는 게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온 우리 아내분들의 침묵은 무서운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파괴적인 침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모든 기대를 접고 관계의 마침표를 찍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인간의 감정은 댐과 같아서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거대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죠. 오늘은 평생 참던 아내가 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지 그 깊은 속마음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따뜻하게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아내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마지막 경고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심리학에는 감정 통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계좌에 돈을 넣고 빼듯 부부 관계에서도 신뢰와 애정의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아내의 인내심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통장과 같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투, 반복되는 고부 갈등, 독박 육아 같은 고통이 생길 때마다 아내는 이 통장에서 잔고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했던 잔고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세계적인 부부관계 전문가 존 가트먼 박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것보다 최소 5배는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은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뜻한 인정과 격려라는 입금은 잊은 채 여전히 비난과 무관심이라는 출금만 계속하며 아내의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감정 통장이 바닥나 파산에 이르는 순간 아내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붙잡지도 않는 냉혹한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마이너스 잔고가 된 관계에서 아내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폐업, 즉 이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동안 아내는 집안의 대소사와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미묘한 갈등을 혼자 감당해 왔을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당신만 힘들어? 라는 말 한마디는 감정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나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작품들을 보면 아내들이 복수를 결심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큰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 고통을 부정당할 때 그 순간 통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무효화, 이모셔널 인밸러데이션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틀렸다고 부정하거나 가볍게 치부하는 행위죠. 세계적인 부부 상담 권위자 존 가트만 박사는 부부관계를 망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큰 싸움이 아니라 일상에서 던지는 사소한 비난과 무시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오늘 좀 힘드네 라고 했을 때 나도 힘들어라고 맞받아치는 순간 아내의 마음속 통장에는 거절이라는 거대한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 통장이 완전히 바닥나면 아내들은 더 이상 화를 낼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화를 낼 에너지조차 아까와 이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많은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를 멈추면 이제야 집안이 조용하네, 내 마음을 이해해주나 보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싸움은 아직 상대에게 기대가 남아있을 때 하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알아줘 라는 간절한 신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고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으며 그저 무표정하게 할 일만 한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세계적인 부부 상담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는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 징후 중 하나로 담쌓기, 스톤홀링을 꼽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아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는 남편을 고쳐 쓰기를 포기했다는 무서운 증거이며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서적 이혼 상태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요동치는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고요한 정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노래 가사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별은 아무나 하나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이별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아내가 침묵한다는 건 이제 당신에게 쓸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든 아내들은 남편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밥은 차려주지만 같이 먹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은 스마트폰이나 TV에 고정됩니다. 아내가 이제 잔소리를 안 해서 편하시다고요. 그건 편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아내의 인생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증오는 아직 상대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무관심은 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죠. 당신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아내에게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일으키지 못하는 정서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아내에게 남편은 거실의 낡은 가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을 깨끗이 지워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모두 끝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아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옛날 드라마 장밋빛 인생에서 억척스럽게 살던 주인공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의 그 허망한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딱 그 상태입니다. 남편들은 이 침묵이 영원한 복종인 줄 알지만 사실 아내는 떠나기 전 가장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도 넘게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하며 이별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온도의 변화를 견디다 못해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냄비 밖으로 뛰어오르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아내의 뇌는 이미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보상도 변화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며 이때부터는 남편의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리적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탈출해야 할 감옥이 되었고 남편은 동반자가 아닌 간수가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의 단면입니다. 황혼 이혼이나 갑작스러운 가출은 절대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서서히 준비된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혹은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며 달력에 X표를 쳐가며 날짜를 세고 있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이탈을 통한 이별 예습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남편 몰래 자격증을 따거나 소액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홀로서기를 준비합니다. 혹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며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는 삶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마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그 수많은 침묵의 시간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나를 되찾기 위한 카운트다운이었던 셈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짐을 싸는 날, 우리 아내가 갑자기 미쳤나? 왜 저러지? 라고 당황하며 묻지만 아내에게는 10년 넘게 가슴속에 품어온 완벽한 독립의 시나리오가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일 뿐입니다. 이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수만 번의 인내와 눈물로 써내려간 아내만의 처절한 독립 선언문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취업을 하거나 예전에는 가지 않던 모임에 열심이거나 혼자 여행을 가기 시작한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심리적, 물리적 독립 연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야 자기 삶을 찾나 보네라며 방관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별 리허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내는 지금 당신 없는 삶이 얼마나 가능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이별을 향한 마지막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서류나 텅 빈 집만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내를 붙잡으려 할 때 남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의 소홀함을 물질로 보상하려는 태도인데, 이는 이미 정서적으로 멀어진 아내를 더 멀리 도망가게 하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뒤늦은 사과와 선물 공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거 당신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이지? 라며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계점을 넘은 아내에게 이런 행동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현재의 편안함을 잃기 싫어하는 남편의 비겁한 가식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꽃다발이나 값비싼 가방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짓밟혔던 자신의 삶과 망가진 자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너진 신뢰 위에 쌓는 물질적 보상은 오히려 상대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며 상처가 낫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공감 없는 보상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존재 자체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남편의 따뜻한 눈빛과 진솔한 경청이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 없는 선물은 오히려 이별의 결심을 굳히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이미 돌아선 아내에게 꽃다발과 편지는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이 돈 있으면 나중에 나갈 때 보탬이나 하게 현금으로 주지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진심 없는 사과는 독이 됩니다. 아내는 지금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은 며칠 잘해주다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곤 하죠. 그 반복되는 패턴에 아내는 더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해라는 확신만 심어주는 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사이컬라지컬 리액턴스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를 설득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선물은 아내에게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상황만 모면하려는 비겁한 수단으로 읽힙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쌓인 고통의 무게를 고작 꽃다발 하나로 해결하려 하는 그 안일한 태도의 아내는 마지막 남은 정까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세월을 진심으로 이해받는 경험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녀의 손을 다시 잡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을 잡는 진심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내의 고통을 내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 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대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내가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다며 그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나 중심의 대화가 아닌 아내 중심의 공감법이 필요합니다. 미안해라는 단어보다 고생했어. 그리고 버텨줘서 고마워 라는 말이 아내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 불렀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정서적 소외감이나 거절의 고통은 신체적 통증과 동일한 뇌 부위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즉, 아내가 지난 세월 느낀 마음의 상처는 실제로 몸이 매를 맞는 것과 다름없는 물리적 통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통의 무게를 남편이 진심으로 인지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유일한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경청은 심리적 인공호흡과 같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설령 당신에 대한 비난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하는 순간 대화의 문은 영원히 닫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당화, 밸러데이션라고 부르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이 그럴 만하다고 인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기술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고통이 타인에게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투쟁도피 반응을 멈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기 전에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그동안 혼자 참느라 참 힘들었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해. 이 짧은 진심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자존심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참던 아내가 돌아서면 왜 절대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결국 부부란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사이여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미켈란젤로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잠재력을 찾아내어 마치 조각상처럼 아름답게 빚어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기만 하는 관계는 이 건강한 상호작용이 멈춘 상태이며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쪽의 영혼은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내의 침묵 속에 담긴 소리 없는 비명을 들어주세요.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당신에게 더 이상 구조 요청을 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가장 절박한 항복 선언일 수 있습니다. 어른이 심리학교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아내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아내의 모습 혹은 본인의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우리 아내도 요즘 말이 없는데 혹은 내가 바로 그 참는 아내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언어화하여 누군가와 나누는 환기 효과, 벤털레이션 이펙트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객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을 하며 홀로 밤잠을 설치는 다른 분들에게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동질감과 함께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침묵을 단순한 평화로 착각하며 벼랑 끝 위태로움을 감지하지 못하는 친구나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한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는 소중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이 공간이 따뜻한 치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다가가 그동안 혼자 참느라 참 힘들었지 라고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이 작은 시작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는 부부관계의 성패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다가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